네, 그럼 지금부터 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볼 건데,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과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전에 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알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같이 한번 우리 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법에는 체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법을 형제라고 봤을 때 큰형이 있고 뭐 둘째형이 있고 셋째형이 있고 넷째형이 있는 듯이 이렇게 법마다 체계가 있고 조금 더 상위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가장 먼저 법에 대해서 알아야 될 체계는 뭐냐면요. 요 삼형제입니다. 자, 제가 아까 큰형, 둘째형, 셋째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법, 그 밑에 시행령, 그리고 그 밑에 시행규칙이다라고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형은 법이고요. 둘째 형이 시행령, 셋째 형, 막내가 시행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아교육법에 이것을 넣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유아교육법은 큰 형이죠. 그래서 유아교육법에 다양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이 고시한 대로 한다. 라는 문장이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장이 적혀 있는 조항들은 다시 이 시행령에서 다루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가장 상위법인 유아교육법에서 굉장히 커다란 안목으로 러프하게 다양한 사항들을 다룬다면 그중에서 조금 더 자세하고 조금 더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줘야 되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둘째 형인 시행령이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째 형은 또 다른 닉네임이 있는데 바로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교육법을 함께 보다 보면 이 조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시행령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행령은 둘째죠.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바로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행규칙의 또 다른 닉네임은 교육부령이 되겠습니다. 유아교육법에 한해서는요. 자,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유아교육법에서 이야기한 것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고 자세한 걸 시행령에서 다뤘고, 시행령에서 다루는 것들 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시행규칙에서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상위는 법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시행령이다. 그리고 그 밑에는 규칙이다. 시행규칙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거를 유아교육법에 만약에 우리가 적용을 해서 본다면 유아교육법이 가장 크고요. 가장 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막내가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와 셋째는 또 다른 닉네임이 있는데 둘째법인 시행령의 닉네임은 그쵸. 대통령령이고 막내법인 시행규칙의 닉네임은 지금은 우리가 교육부 관련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저희가 체계를 정리를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법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조항호목입니다. 자, 제가 여기 조금 크게 정리를 해 왔는데, 자, 우리가 법의 유아교육법을 우리가 보려고 딱 들어갔을 때 그 법이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산문처럼 쭉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별로 나누어져서 쓰여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조는 뭐에 대한 거다라고 하는 해당하는 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보충적으로 붙어 있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리고 이 조도 우리가 보기 쉽게 넘버링이 되어서 써져 있는데 여기 이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로 되어 있는 넘버링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조, 그리고 항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서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을 이렇게 큰 숫자 1, 큰 숫자 2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온 유아교육법 제17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조죠.
그리고 이렇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으로 나열된 것을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고요. 항 밑에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으로 되어 있는 항목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호라고 법에서는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호 밑에 해당하는 설명들도 있는데요. 호 밑에 있는 설명들은 우리가 가, 나 이렇게 붙여서 라벨링을 하고요. 이거를 우리는 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법 체계, 바로 전 슬라이드에서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었다면 그 해당하는 법 조항 안에는 이러한 넘버링이 붙게 되는 거죠. 가장 큰 게 조, 그리고 그 다음이 항, 그 다음이 호, 그 다음이 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법을 만약에 읽어본다면 이 법은, 이 조항은 17조죠. 여기 근데 제17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을 여기 선생님들께서 찾아보시면 이 항은 그렇죠. 여기 동그라미 2라고 쓰여져 있는 게 이 항입니다. 자, 그러면 2호를 한번 찾아볼까요? 2호는 어디 있을까요? 그쵸. 2호는 바로 여기 큰 2번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3항에 있는 2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목도 한번 찾아볼까요? 가목. 그쵸. 바로 이 부분이 가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부를 때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선생님들께서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읽다 보면 뭐 호나 목이라는 워딩이 직접 등장을 할 때도 있고 또 이런 항이라는 워딩이 등장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조, 항, 호, 목을 좀 순서를 알아두시면 법을 좀 읽으시면서 이해가 쉬우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주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그럼 저희 같이 법을 좀 한번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법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법이 유아교육법이잖아요. 자, 그런데 유아교육법도 대장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교육기본법입니다. 자, 교육기본법에서 유아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야 돼 또는 특수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유아교육법이나 특수교육법이 생기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따가 보겠지만 이제 유아교육법도 제1조에는 이 법은 교육기본법에 따라서 그 해당하는 교육을 이루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나는 우리 형님을 따라 생기게 된 동생법이야 라는 이야기가 제1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본법에서 우리 국민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유아나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나 특수학교나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까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거해서 동생법인 유아교육법과 특수교육법도 생기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고 그럼 저희 이제는 어떻게 법을 찾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선생님들께서 법을 직접 찾으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좋은 이유. 물론 제가 선생님들께 법이 개정될 때마다 보충 자료로 안내를 드리기는 할 건데요. 법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이슈에 따라서 사회적인 여론에 따라서 또는 어떤 기존의 판례에 따라서 굉장히 좀 자주 개정이 되는 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수시로 혹시 내가 공부하는 법이 개정되지는 않았는지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자, 법은 어떻게 찾아보냐면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부에서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신뢰하고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도 되는 사이트고요. 이렇게 law.go.kr을 찍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법,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보통의 법을 검색을 여기 검색창에다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보통 뭐 유아교육법 이렇게 치거나 아동복지법 또는 뭐 특수학교 뭐 이런 식으로 치거나 아니면 아동학대라는 키워드를 쳐서 그 키워드가 제목 안에 있으면 해당하는 법이 검색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에 1번이랑 2번이랑 넘버링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선생님들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찾으실 때는 그냥 기본 탭이 요 일반 법령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면 법령들이 나오게 되는데 내가 만약에 교육부 고시를 보고 싶다 또는 내가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찾으시면 나오지가 않고 그때는 요 2번에 행정규칙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고시를 검색을 하셔야 선생님들께서 원하는 결과를 찾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두 개가 뭐가 다른가 보면요. 1번을 우리가 클릭해보면 여기 밑에 괄호로 법률,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유아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해당하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선생님들께서 행정규칙을 클릭을 딱 하시면 여기 훈령, 예규, 고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으려던 건 고시였기 때문에 이 탭을 클릭을 하고 검색어를 입력을 하셔야 원하시는 법이 결과로 산출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법을 검색을 했어요. 자, 그러면 왼쪽에는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아까 우리 형제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큰형, 둘째형, 막내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유아교육법 가장 큰 형이 뜨고 그 밑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그리고 그 밑에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예라고 하면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 이 예가 뜨면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가 떴다는 건 법이 개정돼서 바뀔 예정이다라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이 법을 볼 때 이 예고라는 것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정 예정이라는 것의 줄임말인데 요게 뜨면 조금 긴장하면서 선생님들과 제가 나누었던 법 혹시 조항 중에 바뀐 게 있는지 찾아보고는 합니다. 그래서 요 혹시 개정되는 부분이 있나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개정되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법을 검색을 하시고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측면은 바로 여기 제가 노란색 표시를 해놓은 이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언제 개정됐는지에 대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최근의 법을 항상 제가 공부를 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는 있지만 제가 이제 시시때때로 선생님들께 바로바로 드리지 못하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내가 법이 개정되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가 개정이 됐는지 이 제목 밑에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내가 찾는 조항이 개정됐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보시냐면 각각의 조항을 보시면 이 조항이 언제 개정됐는지 또는 언제 신설됐는지에 대한 날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유아교육법 제1조를 봤더니 이 1조는 2010년 3월 24일에 개정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뭐가 없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1조라는 조항은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되었던 적이 없다는 뜻이고 만약에 새롭게 개정이 되었다면 이 옆에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 날짜가 쭉 붙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런 날짜를 보시고 혹시 내가 공부하는 조항이 개정됐는지를 좀 확인을 해 보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왜 이게 바뀌었지? 왜 개정이 됐지? 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요 1번 밑에 있는 재정 개정 이유를 클릭을 해 보시면 어떠한 취지로 이번에 이 법의 조항이 개정이 됐는지가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써 있어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지만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느끼는 좋은 사이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 재개정 이유도 한번 보시면서 이 법이 이러한 경향성을 가지고 바뀌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번 밑에 보시면 제가 신고법 비교를 표시를 해놨는데 신고법 표시는 뭐냐면 예전의 법 그리고 개정되는 새로운 법의 조항들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한눈에 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탭이 팝업으로 뜹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두 문장을 한눈에 비교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사이트의 굉장히 큰 장점이
기 때문에 한번 이 사이트도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요것도 한번 소개를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유아교육법이나 아동복지법이나 많이 다루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별표라는 요소인데요. 자, 이 별표는요, 보통 시행규칙 아래에 붙어 있는 부록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져온 것도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서 요 왼쪽에 된 인덱스 아래를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별표라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요거는 시행규칙 밑에 보통 부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 보시면 별표 1, 별표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별표에 대해서 클릭을 하면 밑에 내용이 뜨고요. 혹시 이거를 내가 인쇄해서 또는 파일로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요 한글 파일이나 PDF 아이콘을 누르면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표를 어디서 찾아야지 고민이 되시면 별표는 어디에 부록으로 붙어 있다? 네, 시행규칙에 부록으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해서 법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영상이 선생님들 나중에 법을 공부하시는데 좀 기초를 삼으시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